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계획이 실패를 했고 그 야망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의 맨 올러스 국방장관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12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지금 현재 이 남쪽과 동쪽 일부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소위 특수군사작전이라 부르면서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던 푸틴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레스 국방장관은 3일이면 끝날 것이라던 전쟁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며 그동안 러시아는 인력과 장비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면서 푸틴은 전쟁이 8월까지 이어지면 서방 진영이 긴 전쟁으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월레스 장관에 이어서 이 서방 진영이 끊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야심이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앞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을 더 많이 보낼 것이라 그러면서 이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과 최대 50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군은 이런 최신의 무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켰으며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약 1만 명의 군인들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프로그램에는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2억 5천만 파운드, 약 3,955억 원 정도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 원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콜린 스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장거리 포탄, 대전차 무기, 의료용 차량, 보급품 등의 추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여기에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를 비롯해 가지고 155mm 포탄 7만 5천 발, 120mm 박격포 20대, 120mm 박격포 포탄 2만 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 군수품 등을 포함해 가지고 한 1000발 정도 되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에 꾸준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에 나섰는데 이번 지원은 단일 규모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번 지원까지 모두 90억 달러, 한 11조 7,540억 원 정도의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체가 바로 북대서양조약교, 그러니까 나토일 겁니다. 그런데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4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승리를 막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러시아의 성공을 막기 위해 나토와 회원국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무기 등의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공격적인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푸틴의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갈수록 더 강화된다는 것은 푸틴에게는 치명적이죠. 더 타임스는 8일에도 러시아군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대규모 포병 공격으로 루안스크를 장악했지만 돈바스의 다른 핵심 지역인 도네츠크 전체 장악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타임스는 푸틴은 러시아군이 일단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9월에 진행해서 러시아에 병합하려 하지만 그들 지역은 푸틴이 기대한 것만큼 넓은 지역도 아니고 또 안전하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진영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의 탄약고와 공급 라인, 그리고 지휘센터가 황폐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남부의 헤르손 탈환을 위해서 조금씩의 진전을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는 이 공군이 미콜라이우 북쪽과 헤르손 동쪽에 있는 러시아군 무기 및 장비 저장소 5곳을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는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서 드니프로강을 건너 헤르손을 잇는 주요 교량 2개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군 보급용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수리를 하더라도 러시아군의 핵심 취약 지점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이어서 강서안에 이 러시아군 수천 명은 단 2개의 도하 선박에 거의 전적으로 보급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주의 전역에 걸쳐서 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전쟁 과정에서 다 그렇습니다. 콜리스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 시각으로 8일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약 8만에서 9만 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전사하거나 부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이 장갑차는 3,000에 4,000대를 잃었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서 정밀 유도 미사일도 부족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칼 차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세웠던 우크라이나 전국 점령 등의 목표를 이 러시아군이 전혀 달성하지 못한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손실은 꽤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군 사망자는 이날 현재 43,400여 명이 이르고 탱크만 1,856대, 장갑차 등 5,000여 대, 또 헬리콥터 190세대 등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은 한마디로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의 정부 내부 보고서는 이번 주 러시아의 장갑차와 헬리콥터가 소총을 견딜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전장에서 회수된 러시아 무기는 신뢰할 수가 없고 현대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은 33%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의 이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의 최신형 주력 탱크인 T-90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모습이 포착돼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T-90은 한 대에 50억에서 6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격용 헬리콥터인 KA-52 엘리게이터의 경우에 이 장갑 보호 장치가 너무 빈약해서 7.62mm 소형 무기로도 뚫을 수 있을 정도다. 더 타임스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조악한 러시아제 무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다가 워낙 많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세르비아에 수출하려던 KA-30 헬리콥터 2대의 계약이 중단되었고 미얀마로 수출하려던 올란 10 드론 공급 계약도 해지가 됐습니다. 또한 베트남에도 카잔 안셋 경 헬리콥터 생산 중단을 통보했고 인도로 수출하던 AK-203 돌격 소총도 계약 이행 시작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토르 M1 대공 미사일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도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크림반도의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9대가 파괴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이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발진기지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군력의 약화도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종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즐겁다라고 말하던 러시아군 소속의 여성 사령관인 올가 카츄라 대령이 지난 7월 29일 이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숨졌습니다. 푸틴의 암늑대라고 불리던 카츄라 대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97번째 러시아 사령관이고 여성 고위 장교로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그는 숨지기 일주일 전 러시아 국영 언론인 노시스카야 가제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나토와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내게 우크라이나 영토는 일종의 사격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광이 이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포격으로 숨진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푸틴의 말로를 보여주는 암울한 표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갈수록 푸틴에게는 암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